지금까지 많은 분들,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해 주셔서요. 저는 그냥 젠더혁신센터의 선임 연구원으로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호라이즌 유럽은 2022년부터 공공기관,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대상으로 성평등 계획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라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편향을 파악하고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하는 걸 모두 포함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제안서에 엑설런트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젠더 통합 여부가 포함돼서요. 동점 시에는 포함되고 있고 동점 시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구팀 내 성별 균형이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딱 내용은 다 넘어가겠고요. 네, 저희 엑셀런스 임팩트 그리고 임플레멘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성되고 있고요. 최소 3개국 이상의 컨소시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제3국이 아니라 이제 준회원국이 되었죠. 행정요건으로 젠더 이퀄리티 플랜 오픈 액세스 그리고 FAIR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제안서를 어떻게 딸지 제안서에 대한 평가 기준인데요. 크게 Excellence, Impact, Implementation 안에서 Excellence 같은 경우에는 목표의 명확성, 방법론의 타당성, 그리고 이 안에 분명히 성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영양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서는 영향력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이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로요. 이게 신뢰성 있고 책임성 있고 나가서 정책과 사회적 가치에 파급 효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다양한 영역에서 바로 성별 특성,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고 남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플레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리스트 관리 그리고 참여자의 역할 전문성 그리고 컨소시엄의 종합 역량이 넣는데 바로 이 부분의 성별 특성 그리고 지역별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제출 방식 같은 경우에 아까 콜을 보신다고 했는데요. 일단 콜을 보시고 거기에 나온 제안서 구성이 있습니다. 파트 A와 파트 B가 있는데요.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기간, 참여자, 예산 요약 같은 걸 넣게 되고요. 파트 B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적으로 연구 목표, 방법론, 임팩트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수 포함 요소로 성과 확산, 활용, 이걸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적금되어 있고요.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 분량은 대부분 최대 45조 분량입니다. 이게 아까 김영환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젠더 이퀄리티 플랜을 체크하는 건데요. 펀딩 콜에 들어가면 개인 연구자로서 이거를 꼭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A와 파트 B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런 서식이 있습니다. 이런 서식에 위험성 또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적게 되어 있고요. 파트 B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게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서의 평가 절차 보면은 계속 말했지만 타결성, 영향, 그리고 실행, 효율성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대부분 전문가 평가 그리고 패널 심사로 들어가고 지원자 통보 들어가서 나중에 협약 준비 초청되는데 이게 말씀 주셨다시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성별 특성 반영은 탁월성 그리고 영향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필수 요소로 평가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점 제안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다 넣지만 엑셀런스에도 들어가고 임팩트에도 중요하지만 또 리더급 연구자의 성별 균형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그리고 지리적 다양성 역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젠더 혁신의 제도적 요구도 아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요. 제가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설계 안에서 연구 질문이나 대성에 성별을 고려되었는지, 방법론 안에서 성별 분리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것들을 분석하였는지, 또 결과 해석에서 성별에 따른 사이 영향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줘야 되고, 필요 없는 경우에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평가 기준 내에서도 엑설런트 안에 젠더 분석, 임팩트
프로젝트 안에서도 사회적 포용성, 성평등 기여,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안에서도 젠더 균형의 인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 안에 제가 조금 더 성별 특성 통합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연구 목표 방병론에 이제 성별 차이, 사회적 성이나 생물학적 성이나 사회적 젠더가 연구 문제나 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명확히 분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로 제가 밑에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생리학적 차이에 따른 약물 반응 차이를 분석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연구 과제 안에 이런 맥락을 분명하게 작성해 주셔야지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 분석이 연구 주제와 관련돼서 필수일 때 그렇지 않으면 평가에서 분명히 감점이 된다고 합니다. 15점 만점에 맞아야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이런 감점은 최대한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파급 효과여서도 차별적인 영향 그리고 포괄적인 혜택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 확산이나 사회 혁신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각자 연구 과제나 전문성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책 제언이 있다면 그것이 형평성, 젠더 이쿼티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도 서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시로 본 프로젝트는 남녀 환자의 백신 효율성을 극대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결국에는 기술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런 형태의 문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구성 인력, 이거는 성별 균형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성별 관련해서 윤리 이슈가 있어요. 임상실험이나 사용자 조사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 발생, 그러니까 성별 데이터의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계획이 윤리서 안에 있어야 되고, 소외계층, 여성, 젠더 소수자 혹은 지역별 사회층 이런 소외 계층들이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윤리 영향 안에 넣어야 됩니다. 제가 제안서 제시를 조금 더 가지고 왔어요. 그냥 제 샘플로 작성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제가 헬스 그리고 AI 쪽에 연구 제안서를 넣는다면 AI 기반 포용적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제로 성별 및 연령 기반 맞춤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 혁신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요약으로 본 프로젝트는 여성과 고령자의 의료 접근 취약 계층을 위한 성별 연령 특화 인공지능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성별 건강 패턴 차이, 사회적 젠더 역할,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포용적이고 공정한 헬스케어 혁신을 달성하고자 한다라는 형태로 이 모든 걸 다 담았고요. 엑셀런스 부분에서 일단 AI 기반, 그러니까 방법론이나 주제에 관련돼서 AI 기반 웨어러블 건강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라는 표현, 그리고 여성, 남녀의 생애 주기를 다 포함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라는 것, 그리고 고령자 대상으로 한다면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 해소, 고령자뿐만 아니라 여러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 방안을 병행해서 개발한다라는 형태, 그리고 데이터셋은 성별, 연령, 사회적 맥락 변수를 정제로 학습시킨다라는 형태로 오브젝트를 썼고요. 방법론으로는 분리 데이터를 수집해서 성별로 데이터를 분리해서 수집을 하고 성별 데이터를 따로 분석을 하겠다라는 방법론, 그리고 젠더 기반 행동 패턴이라고 해서 반영한 맞춤형 건강 알림 기능을 개발하겠다. 또 고령자 대상 사용자 경험, UX 설계에 성별 특성 평가를 도입하겠다. 나아가서 기계학습 알고리즘 설계 시 젠더 편향, 성편향에 대한 제거 기법을 적용하겠다라는 형태의 명확한 방법론을 적어보았습니다. 영향력 부분에서는 해당 제가 제시한 이 과제의 연구 제안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성 및 고령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라든지 젠더 연령 불균형을 감소시켜서 결국엔 건강 형평성을 증진시킨다라는 맥락, 또 의료비 절감이나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한다라는 형태의 큰 영향을 한번 써봤고요. 관련돼서 성별 연령 특화 정책 제언 같은 걸 문서화해서 EU나 국가의 보건부서에 제출하겠다.
하겠다. 또 연구 결과를 디지털 포용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정책 결정자들과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하신다고, 유튜브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형태 이제 보고 방식, 공유 방식, 그리고 젠더 통합 성과는 쉬피규어스나 ERA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연계해서 보고하겠다. 이 두 개 다 젠더 이퀄리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의 본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보고하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사용자를 조사하고 요구사항을 보고,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정책적 파급 효과 분석하고 전파하겠다라는 형태의 워크 플랜. 그리고 해당 제안서 안에는 총 6개의 기관, 이건 다 가상입니다. 6개의 기관이, 모든 파트너 기관이 성평등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증했고, 또 이 안에 여성 비율이 48%, 리더십 비율이 55%이다라는 형태의 어떤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젠더 디멘션, 그리고 이 에스틱 부분에서 성별 특성이라고 해서 여성은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접근 패턴이 다르고 고령 여성의 의료비 지출이 남성보다는 높다라는 사실을 반영하여 기술 설계와 활용 방안을 차별화하였다라는 형태의 특성을 넣어주었고요. 관련돼서 개인정보 보호는 GDPR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였다라고 하고요. 여성 및 고령자 데이터의 사용에 있어 차별 및 편견 방지 조치를 수립하고 고령자 보호자 동의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였다라는 형태로 좀 가상의 제안서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의 제안서, 나의 연구가 방법론 안에서 혹은 그 주제 안에서 얼마나 성별이나 포용적인 영향을 다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서 영향력 안에서는 얼마나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있고 이게 얼마나 포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요. 이행 계획 역시 워크 플랜이라고 해서 약간 저희가 추진 진행 사항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 단계 안에 제가 GEP도 넣었지만 실은 오픈 억세스라든지 또 오픈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걸 어떻게 공유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이 워크 플랜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이 각각의 분야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젠더혁신센터에서 일하면서 성별 특성 반영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또 이런 연구를 하는 와중에 이 호라이즌 EU의 준회원국 가입은 저희한테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국제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선진국적인 혹은 선도적인 어떤 기준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하는 젠더혁신센터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한국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AI라든지 바이오 융합이라든지 ICT 부분에서는 상당히 선도적이라고 자부하는데 이런 영역 안에서 또 그린딜이라든지 디지털의 전환, 또 여기서 헬스의 전환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빠른 실행력과 성과 관리 능력을 강조하는 이것도 한국의 상당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시아 최초라고 했는데 국제 연구 의지를 이제 아시아 네트워크랑 연구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EU와의 네트워크가 너무 부족하기에 EU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조기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기성 박사님 같이 이런 컨택 포인트가 이런 일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행정이나 GEP 준비가 아직은 미흡하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조금 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좀 가시화되면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작성 경험 부족인데요. 저희가 제안서를 쓸 때 기대 성과를 그렇게 막 장황하게 쓰거나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호라이즌 EU에서는 임팩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임팩트가 단순히
이 연구가 이런 데 좋겠다라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사회 가치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EU가 제시하는 SDG 안에서도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으면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싶고요. 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진 박사님 감사합니다.